하시면 저는 그냥. 네, 네. 들어볼게요. 더 뚱뚱하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여성분을 모셨는데요. 직업이 이미지 컨설턴트이십니다. 인사 좀 하시죠. 허은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라고의 허은아 박사입니다. 예라고, 네. 그러니까 예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죠. 네, 예라고 하겠습니다. 네, 늘 긍정적인. 그죠. 웬만하면 긍정적인. 예라고 할 때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걸 뭐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랐어요. CS 컨설팅이라고 써있어요? 네네. 네. 처음에 99년도에 창업을 했을 때는 고객 만족, 그리고 서비스 매너, 그런 부분에 대한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의 준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고객 접점이라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기업 내에서도 직원들끼리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업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2012년에 대선 화두도 소통인 것 같아요. 네네.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그럼 이제 그 이미지 컨설팅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소통은 그래요. 그 제대로 된 소통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네모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도 네모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나는 분명히 네모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세모나 뭐 동그라미로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말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분명 전달할 것인가? 그렇죠. 근데 분명 난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했더니 아니야 너 분명히 저렇게 얘기했잖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불통이 되는 거예요. 네, 불통이 되는 경우가 오해나 그렇죠. 불필요한 그 소모를 하게 되는 논쟁적 소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보통 여자는 좀 예쁘면 무조건 좀 이렇게 점수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남자들은 목소리가 좋으면 되게 후한 점수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느낌엔 근데 이제 외모라든가 남자의 목소리 이런 건 정말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고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예쁜 여자, 목소리 좋은 남자가 훨씬 더 강점이 있다. 이게 사회가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불공평하긴 하죠. 그래서 부회장님도 지금 너무 예쁘고 목소리까지 좋으니까. 아이고 뭐. 아마도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이미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거를 8가지 유형으로 나눴거든요. 우리가 전에 이거 메라비안 법칙. 메라비안. 이거 메라비안 법칙. 이거 보니까 학자 이름이에요? 네, 학자 이름입니다. 요거부터 설명을 하시고 그 메라비안 법칙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8가지 법칙을 얘기해 주시면 이미지 컨설턴트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이 앞에 보니까 메라비안 법칙이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그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박사가 1971년도에 침묵의 메시지라는 본인의 저서를 내면서 거기에 이 메라비안이라는 법칙을 소개했어요. 본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법칙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공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결론은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상대방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거나 대화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55%는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
예, 바디 랭귀지를 보고 네. 표정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보고 38%가 목소리, 네. 톤 뭐 이런 네. 부분들을 보고 정말 목소리가 중요해요. 네, 정말 중요해요. 네네. 그리고 7%가 말의 내용이더라. 그러면 7%를 제외한 93%가 비언어적인 그렇죠. 그런 네. 것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거나 네. 사랑을 받거나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비언어적인 거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특히 저희가 이제 모호한 상황일 네네. 때라던가 처음 만났을 때. 네. 처음 만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상대방이 네. 어떤 네. 사람인지. 그럼 그때 받는 첫 인상의 93%는 대부분 이렇게 비언어적인 거다. 그리고 또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저희가 속속들이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내용들은. 대중들한테 그렇죠. 나가는 대중들은. 스타들은. 네, 그렇죠. 그래서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93%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느끼죠.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그 사람에게 받은 느낌들이니까 네. 그 느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어떻게 얘기해, 한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강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나라를 누구는 세계 정말 선진국이고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똑같은 우리나라인데도 네.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네.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93%가 비언어적으로 느낌을 받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첫인상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죠. 네. 그 메라비언 법칙의 아까 8가지 법칙? 네네. 그래서 뭐죠? 저희가 8가지로 유형을 나눠봤습니다. 네네. 이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 그 외국인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례들도 거의 다 외국 사례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번 책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네. 한국인에게 맞는 그런 상황들을 다 설명을 사례로 설명을 해줬거든요. 네네. 이제 그 안에서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8가지의 유형의 이미지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 되게 궁금해요, 뭔지. 그래서 어떻게 나누시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네. 사람. 그리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람. 네. 그리고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 이렇게 4가지가 가장 상위이고요. 네. 예. 그래서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들은 조금 뭐 통계적인 거 좋아하시고 유쾌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그 관계를 중요시 여겨서 어디를 이제 놀러 가자 하면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은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강렬하고 섹시함도 있고 이렇게 해서 8가지로 나눠져 그렇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스타일, 지적이고 차분한 스타일, 치밀하고 분석적인 스타일, 우아하고 매혹적인 스타일, 편안하고 부드러운 스타일, 사랑스럽고 귀여운 스타일, 유쾌하고 즐거운 스타일, 강렬하고 섹시한 스타일. 이게 다 긍정적인 것만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기분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다 자기 안에 이게 있는 거죠. 있는 거라는 같은 예를 들어 치밀하고 분석적인 사람들도 어찌 보면은 되게 불쾌한 치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을 긍정적인 치밀함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미지 컨설팅이네요. 그렇죠. 저는 어떤 스타일에 속하나요? 지금 부회장님은 그냥 봐선 사실 모릅니다. 네, 이거 설문조사해야 돼? 그 설문조사도 하고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그 비언어를 분석을 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그냥 사실은 얼굴 생김새만 봤을 때는 되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신데. 6번. 그거 좋네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 또 좀 다르거든요. 네.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약간 우아하고 매력적이거나 아니면 지적이건 그런 쪽이세요. 이거 1번부터 8번을 다 가질 수는 없을까요? 다 갖추기는 사실 어렵죠. 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사회학에서 그 어빈 고프만이라는 사회학자가 그 미시 사회학을 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자아는 별도로 있지만 상황에 맞는 마스크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의 상황에서 요구하는데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연극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인 이미지를 원하는 분야에 가서는 좀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가변적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연극하는 분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계속 유지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죠. 네, 진정성에서 네, 결국은 진정성에서. 탄로가 난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탄로가 나죠. 그러면 이제 그 각 개인들한테 이런 좋은 이미지를 분석을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좀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그 허은아 박사님께서 하셨던 사례 좀 말씀해 주세요. 사례요? 네. 사례- 어떤 분을 어떻게 바꿔줬는지. 저는 사실 이걸 딱 보니까 이 표지에 이 사진이 그 영화배우 신인경 씨 있잖아요. 아, 네. 그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비슷하게 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으로.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인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에 네. 대한 초도가 좋으시겠네요. 네. 네. 밑에서 미인이시고. 그러니까 미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에는. 네, 이쪽 남자들은 일을 특히 하시는 목소리.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다 미인이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제가 꼭 미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그 이미지 컨설턴트를 해주시는지 그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이렇게 한두 가지의 성공 사례를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하시는 네. 걸 주로 보면 어떤 분들이 의뢰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뭐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정치인들 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당선이 돼야 되는 분들도 네. 계시고, 아니면 청문회 나가셔야 되는데, 청문회 나가기 전에 어떻게 뭐 해야 되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또 요즘은 이제 TV에 나가야 되니까. 그 TV 토론, 네, TV 토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것도 말씀해 네.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뭐 많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과 브랜드 이제 새로 취임이 되셨을 때 네. 어떻게 자신의 이미지가 이 브랜드와 어울리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우리가 보통 PI에서 퍼스널 아이덴티티. 그렇죠.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네. 그분은 이제 퍼스널로 가기보다 퍼스널이지만 기업 이미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 방침에 그럴 경우 따라. 이제 단순히 표정 말하는 방법 이런 거 말고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뭐 의상 이런 것도 전부 다 그죠. 조언을 헤어스타일, 뭐 의상 이렇게 보여진 ABC라고 하는데요. 네. 어피어런스, 외적인 이미지에 대한 것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헤어, 메이크업, 복장, 뭐 액세서리 네. 그런 부분들 다 네. 되고요. 네. 그리고 B는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네. 태도 부분을 또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매너, 네. 그리고 마인드를 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네. 대한 걸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공인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전략도 같이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 전략으로 가시는데 어떤 매체에 나오는 게 좋을까? 뭐 여성지에 나오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해드려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 사회적인, 그리고 뭐 정치적인 하나의 이슈들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이슈가 떠올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 위기 대응 그렇죠. 프로그램까지 다 그런 전문적이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애티튜드, 태도를 보면서 네. 이미지가 네. 결정되는 거니까. 그리고 C, 그렇구나. A, B, C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비언어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말의 스타일, 네. 말의 스타일과 바디랭귀지에 네. 대한 부분이. 그럼 그걸 그냥 단순히 조언을 하나요? 아니면 훈련을 시키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 3-4시간을 해주세요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달 반 동안 그 기자 간담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반 동안 이제 전략 잡고 코칭하고 트레이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지금은 선거 때라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뭐 안 바쁩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그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비밀 이렇게 네네. 쓰셨는데 지금 여하튼 지금 2012년 대한민국 현재의 그 주소는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이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세 분은 각각 어떻게 이미지를 보시고 이분들 어떻게 해야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얘기 이 좀 해주세요. 책을 내고 나서 인터뷰 의뢰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궁금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네.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인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해요. 개인 예를 들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그쵸. 회사에 면접 어떤 분은 연애를 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때도 이미지 전략 필요해요? 네, 오세요. 그리고 저 사례 중에 그 결혼을 했는데 이혼 위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친정어머니가 네.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 둘을 만나서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했나요? 재결합까지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고, 네. 그 어머님께서 저한테 부탁한 건 둘이서 교회에서 만날 때 둘이서 그 찻집에 가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런 미션을 딱 주셨어요. 남녀가? 네. 두 사람이 지금 별걸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걸 성공시켰죠. 어떻게 하는구나.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향 정말 분석부터예요. 궁금해요. 네네. 성향 분석부터 이제 거의 007 하듯이 네. 남편은 알고 있고 부인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는 자기 딸이 괜찮은 남편을 이제 잃게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셨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댁에 가서 워드로브라고 하는데 옷장에 있는 옷이나 액세서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그 여성분의 성향을 분석하고 워드로브. 네. 이제 어떤 식의 옷을 입으시고 어떤 식의 액세서리를 하시고 이런 걸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분 직접 오셨으니까 성향 분석 같은 거 네. 하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남자분은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시고 되게 차분하시면서 그런 스타일인데 이 여성분은 열정적인 스타일이세요. 되게 급하고 성격이 그리고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음식점을 가자 그러면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랬을 때 여성분이 원하는 건 그래 우리 한번 뭐 남산타워에 가서 뭘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는 걸 원하는데 남성분 그래 어디 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여자가 답답하고. 답답한 거예요. 네. 그런 답답함을 느꼈던 게 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 여성분은 조금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남성분은 이제 직업이 이제 판사셨거든요. 네. 정말로 정말 수수하시고 꾸미는 걸 전혀 좋아하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카메라로 옷 구매하시는 것도 저희가 이제 봐드리면서 옷 스타일 한번 다 바꿔드렸어요. 네네. 어떻게 바꿔주셨나요? 조금 더 세련되게. 남자를? 네, 헤어스타일도 좀 세련되게. 그래서 한 3주 만에 그 병원에서 교회에서 만났는데 네. 여성분이 깜짝 놀래게. 우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저 바뀌었구나. 이 사람 웬일이지? 상품 가치가 높아졌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왜냐면 만나면 그냥 헤어진대. 그냥 보자마자 그냥 가버리신대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해라. 네. 나랑 차 한잔 하자. 이리 와.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여쭤봤더니 그냥 그래서 차 한잔 남자는 하니까 부인에 대한 애정이 애정 있으세요. 상황이었군요. 남성은 좋아하시는데 여성분이 싫어하시고 답답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직접 이야기는 못 해봤는데 그래서 만나자마자 찻집 가자. 오늘 나 너랑 1시간 정도 얘기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대화법까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만나면 손을 잡아서 끌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자 이러지 말고 손을 잡아라. 그래서 손을 어떻게 잡는 것까지. 달라진 남자. 네, 해가지고 여튼 다음날 성공을 했죠. 딱 2주 주셨는데 네. 2주 동안 해서 성공을 정말 별의별 다 있네요. 별의별 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이 남성분 여성을 사랑하는데 저렇게 날 안 맞춰주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여성이 느끼면 그건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치인도 마찬가지. 정치인도 너무 궁금해요. 그 정치인들 이 세 분은 정말 너무 핫 이슈고 그렇죠. 되게 좀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게 이 세 분에 대한 탈건 작년 12월 말에 했는데 비언어를 가지고 사진을 한 1000장 정도 그리고 또 이 동영상 같은 거 계속 보면서 계속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근데 뭐 아직까지 안철수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되나? 교수.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어디 나가 정당 연설을 하신 것도 없고 이렇게 리허설이 없는 걸 하신 건 사실 없잖아요. 네. 거의 동영상으로 본 강의하고 이제 인터뷰 하신 거.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하셨던 분들, 그다음에 사진들을 좀 봤는데 그래서 정치적인 거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직은 뭐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시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제가 비언어적으로 그냥 분석한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전제로. 이게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비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 안철수 이분은 상당히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본 비언어적인 특징은 무색무취. 무색무취. 네, 무색무취다.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렇죠? 참 재밌는 건 이 무색무취가 그 사람의 색이 돼버렸어요. 그거 너무 재밌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무색무취 색이 없고 그 색 없음을 자기 색으로 만든 게 이분의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무시무시하면 별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되게 매력적이라는 것은 뭐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안철수 신드롬을 보면서 근데 제가 느낀 점은 네. 끌림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아, 네. 그거 너무나 좋은 얘기네요. 지금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네. 보고 매력적이다, 멋지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사실은 말 잘하고 웅변가 그리고 논리적인 사람을 딱딱 끌으면서 막 파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인기 있었어요. 네. 정치에서도. 아주 이쁘게 생기고. 네, 네.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그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아예 네. 차라리 그래서 제가 써있던 거 좀 네. 소박한 눈빛. 아, 소박한 네. 눈빛. 그래, 안철수 교수가 좀 그 진정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그렇게 보이죠. 거짓말 안 할 비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충분히 그래 보이시고 그분이 살았던 걸 우리는 그냥 열심히 봐왔잖아요. 안철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쭉 봐왔을 때 이분의 산모가 있거든요. 변하지 않은 게. 보면 헤어스타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딱 한 번 제가 본 거는 광고. 그러니까 안철수 연구소 그 광고했던 거였는데 머리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파격적이라고 느낄 만큼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지금까지 없고 그다음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표정 보면은 그 연애하기로는 정말 별거일 것 같아요. 연애? 별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죠. 네, 그런가요? 네.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 톤의 변화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예전에 봤으면 진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매력적이지 못한 남자예요, 연애하기에. 연애하기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떤 리더로서의 끌림은 오는 거지. 되게 신기한 거죠. 네. 근데 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치인들, 뭐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카리스마라는 얘기를 붙이잖아요. 그것이 뭔가 상대방을 강력히 제압할 수 있는 어떤 something but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근데 안철수 교수는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추구하는 리더에 대한 표상도 바뀐 거네요. 시대에 따라. 그러니까 50 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화려한 언사를 하죠. 하셨고 그 청문회에서 그 멋진 언변, 맞아요. 그 논리적인 모습에 저희가 막 매력에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분이 말은 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꼭 놓치지 않고 말씀하신다는 거 빼놓고는 말을 잘하는 분 같진 않아요. 근데도 그렇군요. 저희는 매력을 느끼는 거. 그런 면에서는 문재인 그 후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후보도 그렇죠.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문재인 후보는 제가 어떻게 분석했냐면 열정적이면서 치밀한 사람. 아, 그렇게 보이셨나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으로 제가 이제 유형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은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노무현의 문재인이었을 때는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후부터는 보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 열정적이면서 치밀한 거 안에 이분의 이제 되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신만의 친밀 영역, 친밀감 형성을 상당히 잘하는 분이세요. 어떤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정치인이 갖고 있는 권력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게 이 사람의 매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거를 요즘 바꾸고 있잖아요. 이제 권력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바꾸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친밀 영역에 자신의 강점을 계속 살려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오버일 수도 있지만 되게 상당히 재밌는 게 강남 스타일이라는 거 패러디도 하시면서 그 안에 이제 춤추는 모습도 동영상으로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조금 약간 신세대적인 느낌, 그러니까 조금 기존의 정치인과는 정말 많이 다른. 그러니까 지금 정치 공세를 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이런 소셜 방송 쪽으로 해가지고 본인도 지금 대통령 선거 선언도 하시고요. 그리고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미국 정치인들이 대선에 나가기 전에 하는 부분하고 되게 많이 이제 선진화된 어떤 것들을 좀 따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계십니다. 오바마도 사실 그렇게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스킨십이 지금 새 후보는 아니죠. 여기 교수님 빼고 두 후보가 문재인, 안철수, 박근혜 이 세 분을 봤을 때
가장 스킨십을 잘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문재인 네. 후보가. 네. 네. 그럼 박근혜 후보는 어떨까요?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제일 어려운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 박근혜 후보도 네. 안철수 교수처럼 헤어스타일도 안 바꾸시고 옷 스타일도 안 바꾸시고 네. 옷 스타일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럽다 그럴까? 촌스러운가요? 저는 되게 글쎄요. 단아하게 입으시는 것 네. 같아요. 되게 좀 약간 그 70년대 스타일 네.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계시죠. 자신의 고집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는 부드러움과 그 치밀함이 이렇게 합쳐진 우아함으로 이제 제가 유형 분석을 했는데요. 네. 치밀함이 있어요. 똑같이 문재인 후보처럼. 근데 조금 다른 건 부드러움. 그래서 엄마의 외적으로는 엄마의 부드러움을 좀 닮은 것 같고, 네. 내적으로는 아빠의 강인함을 좀 닮은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진. 그래서 제가 이 유형 분석을 할 때도 사실 제일 어려웠던 게 이분이었어요. 이분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근데 이분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뭐로 풀었냐면 문화로 풀었거든요. 네.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어디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 우리는 긍정으로 생각하지만 터키라는 나라는 아니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똑같이 오케이 사인이지만 여기는 이게 우리는 오케이인가요? 네. 미국도 오케이고 여기 우리 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애들도 돈이라고도 하고 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외설적인 표현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각각의 문화가 있는데 이분은 자기만의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그 문화에 계속 문화 속에 계시면서 어떤 훈련을 계속 받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들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키워지는 연예인들 중에서 제일 잘된 친구가 누굴까요? 보아겠죠? 네, 보아라는 여자친구를 보면서 K-팝에 나와서 K-팝 스타였나요? SBS에서 하던 거 그쪽에서 그 리더십을 보여줬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팬층이 확고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답지 않게 20대 중반인데 되게 저는 나이가 26뿐이 안 돼요. 26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어른스럽게 봤어요. 40대인 줄 알았어요. 저도 나이가 많지 않았지 26살이더라고요. 상당히 어른같이 얘기하고 생각 자체가 많이 다르다는. 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기획 상품이라고. 네. 이제 많이 보아 같은 경우는 그렇죠. 훈련받고 노력하고 애를 진짜 많이 썼잖아요. 외로움도 많이 겪고 혼자서 학교도 혼자서 그렇게 해왔었는데 정치도 똑같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배워오고 봐왔고 그런 쪽에서 이 단어가 지금 걱정되는데. 아니, 그거 맞을 거예요. 왜냐면 박근혜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청와대 안에서 컸고 거기서 정치를 받고 그렇죠. 정치를 뗀 일반 사회생활이란 있을 수 없었고 특히 70년대의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의 그 최고 권력이 어떤 건지도 보고 그렇죠. 이러면서 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의 유형과 같이 분석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누구는 공주라고도 하고 누구는 뭐 여왕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좀.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한 물건을 보거나 한 사물을 볼 때 우아함과 그 공주스러움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회의 트렌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끌림이라든가 리더십에 대한 것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40대, 50대, 뭐 60대는 좀 이해를 하더라도 20, 30대가 그런 비언어나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박근혜 그 후보가 100분 토론에 나오셔서 그 정치적 롤모델이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1세 그 혼자 산 독신 군주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비난도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라는 것이 절대 왕정의 그 군주의 딸이고 또 그게 옛날 1600년대에 그 국가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 영국을 지도한 아주 그 봉건제적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다. 생각도 구태하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난이 많았었어요. 차라리 뭐 그 앞서서 대처를 얘기하든지 뭐 이래야지 그 옛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 자체가 사고가 완전히 제대로 바뀌지 못했다. 이러고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1년 또 수긍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죠. 네.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여하튼 이 세 분이 네.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만약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신다. 진짜 그 말을 진짜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저는 셋 다 좋아요. 셋 다 너무 네. 좋은데 아쉬운 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의 리더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남성적이기도 하고 중성적인 네. 이미지죠. 네. 물론 이제 아쉬움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을 때 상당히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소통하려고 하고 그 다른 분들이 갖고 계신 친밀 영역에서 우리 국민을 만나려고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는데 무언가 과감하게 깨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깨는 게 뭐냐?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 이제 얘기해주죠. 힐링 캠프라는 그 쪽에 나오셨었잖아요. 열심히 봤죠. 열심히 봤는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아쉬웠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가방을 갖고 나오셨어요. 이제 가방을 갖고 나와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MC들이 물어봤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걸 보면서 이제 들어있을 게 있겠죠.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뭐 남의 것에 뭐 펜이나 뭐 이런 거 있다고 좀 얘기하시죠. 그런데 뭐 이렇게 궁금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비언어적인 차원으로만 봤을 때 그때 그거를 조금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연출이라도 하셨으면 차라리 딱 보여줬으면. 네. 이제 이걸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만약에 뭐 화장품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팩트 이런 것이 있었다라던가 아니면 뭐 작은 액세서리라도 있었다. 저 사람도 여자구나. 화장을 하는구나. 라던가 아니면 이건 뭘까요? 하면서 그렇죠. 뭔가 개인적으로 다가가는 친근한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딱 장막을 쳤고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힐링 캠프까지 나왔다는 건 분명히 소통하고 싶어서 나오신 게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안 나오셨으니까 보면은 토론은 되게 잘하시잖아요. 되게 차분하게 되게 잘하시는데 그 부분이 내가 만약에 그때 컨설팅을 하고 있었다면 그때 오픈하라고 했겠다. 뭐가 들어있든. 이게 그 수첩입니까? 이런 얘기가 들 수 있잖아요. 늘 쓰시던. 이 펜은 뭐 언제 건가? 이렇게 말씀도 분명히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뭐 좀 그런 생각? 하긴 제가 한번 이재호 후보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 저 지갑 좀 보여주세요. 이제 탁 꺼내서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10,000원짜리 몇 개랑 뭐 이렇게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그냥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냥 뭔가 근데 이분이 늘 말씀하시는 게 장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신비주의가 상당히 좋지만 그게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많이 다르니까 신비주의에서 신비주의로 남아야 될 건 분명 남아야 되고 좀 오픈해야 될 건. 그러네요. 여자의 핸드백은 진짜 궁금하죠.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물론 뜻이 있으셨겠지만 그냥 이제 부족한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우리 안철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쉬운 점 왜냐면 이분은 다들 뭐 요즘 언론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구나. 힐링 캠프도 생방은 아니죠. 생방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힐링 캠프 때도 보면 진짜 아쉬운 점만 찾는다면 너무나 다 잘하시는데 사실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처져 있는 스타일인데 뭔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딱 굳어요. 입이. 얼굴이 딱 굳으면서 입이 있다가 한참, 그래서 약간 좀 치밀한 것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참 생각했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무서운 게, 먼저 긍정적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거라도 이쁘잖아요. 사실은 입꼬리가 처진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안철수 교수는 되게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입꼬리, 비언어적으로는 입꼬리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입꼬리가 많이 처지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면 진짜 화난 사람 같아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보면은 먼저는 다가서는 스타일,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먼저는 다가서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이 좋다 그러면 나도 네가 좋다. 이런 좀 샤이하다 네, 볼까? 좀 좀 수줍은 느낌을 수줍은 주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추후에 저희들과 이제 저희와 함께 정치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그런다면 그때는 이제는 조금 더 다가서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좀 스킨십도 좀 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는, 먼저 인사하고 이제 먼저 좀 손을 내미는 예를 들어 스킨십 이렇게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은 정말로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문재인 후보는요? 문재인 후보는 사실은 저는 조금 이제 이 문재인 후보까지도 작년에 이제 썼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보고 좀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좀 소극적이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네. 탈 노무현을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식으로 할까를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와 이런 전체적인 그 소통,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소통을 다 활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 높은 점수를 네, 주시는군요. 저는 왜냐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선진화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예, 그냥 그렇게 정말 막 그래요. 연설 네. 이런 것도 물론 네. 중요하지만, 한때는 뭐 이렇게 막 광장에 막 100만 명씩 네. 놓고 그 유세를 하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양김 시대에. 네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건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인간 문재인, 뭐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문재인 자체가 상품처럼 느껴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물론 상품이지만 우리 하나하나가 다 브랜드고 하나하나가 상품이지만 조금 걱정돼요. 이게 원래 문재인은 되게 멋있고 진짜로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따뜻하고 진짜 가서 같이 셀카도 찍어보고 싶고 그런 활동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셀카도 찍어보고 싶고 손도 한번 잡혀보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드는 그냥 푸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좀 강하시지만 물론 이제 그 안에 비언어에는 치밀하고 열정적이게 보이셨지만 그런 모습을 차근차근 계속 저희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지금 않게 너무 했으면 좀 좋겠다. 급변하게 바뀌시니까 예, 이해는 하는데. 약간 너무 이미지화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변의 조언 등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바꾸는 것도 좋은 건 아니네요. 지금은 아마 전략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벗어야 되고 이제 나 문재인이라는 사람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이제 턱 걸릴 것 같아요. 저희가 소통할 때 이거 아닌데 아니면 너무 과한데 이런 느낌.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도 한꺼번에 먹으면 맞아요. 하긴 어떤 사람 만났는데 뭐 썩 친하지도 않는데 너무 친한 척해도 싫잖아요. 네. 그런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건 지금까지는 좋은데 이제 앞으로 계속 과해지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그 세 분 중에 딱 한 분 문재인 후보만 사모님이 또 이렇게 언론 활동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죠. 네,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상당히 애교도 있으시고, 네, 정말 애교 있고 정말 와 저런 부인이면 정말 평생 살아도 정말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드실 정도로 되게 괜찮으신 주부 역할도 되게 잘하시는 그런 분이시던데 그런 모습은 되게 좋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인맥이잖아요. 인맥 중에서도 제1 인맥이 바로 부인이거든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지율이 훅 올라가거든요. 근데 가장 강한 게 이제 당연히 가족일 거 아닙니까? 가와 만나서. 근데 이 부인이 그렇게 후원을 할 정도,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부 사모님들이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외롭죠. 박근혜 후보가 외로운 거예요.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도 그 부인께서는 전혀 활동을 안 하시고 하니까. 이제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참 잘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다만 이제 그 활동이 도가 지나치면 그것 또한 이제 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도가 지나치면 제가 볼 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것 같다. 참 어렵네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너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 힘드시고 저희도 사실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네. 거고, 현장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와 보통 사람들이 다 누구나 천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제 천성적으로 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미지 네. 컨설팅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네. 누구나 다 이제 그 긍정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자기 원래 성격이 뭐 좀 좀 패시즘이 강할 수도 있고 또는 원래 성격이 좀 사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주기가 어렵지 않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격을 진짜 바꿔야 되는 거 질문을 아닌가요? 아니죠. 성격, 물론 보완은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유형을 8가지로 나눈 이유가 바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다들 이제 자신의 장점을 쓰라 그러면 너무 고민해가지고 하나, 둘 겨우 써요. 아, 그렇군요. 근데 단점 쓰라면 10개를 막 써요. 그것도 쓰는 연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네요. 네.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너무 잘 써요, 자기 단점을. 아, 그래요? 네. 자기 단점을 더 많이 써요? 네, 단점을 훨씬 잘 써요. 그래요? 난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네. 근데 장점은 잘 못 써요. 3개 딱 되면 그다음부터 안 나가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내 성격이 이러면 저 사람 성격이 너무 부러운 거야. 왜 난 저러지 못할까? 근데 이제 이미지라는 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미지, 가장 멋진 성격은 내 성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존감. 네. 자존감이 있어요. 그렇죠. 나 있는 그대로를 사실은 남에게 보여주는 건데 다만 오해만 없게 하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을 바꿀 필요는 없다. 네, 천성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제가 타고난 천성에서. 그렇죠. 네. 8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이 8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8가지 다 괜찮은 거. 그치. 제가 아까 다 긍정적이더라고요. 네, 다 괜찮고, 다 매력적인 거예요. 네네네. 그 중에서 4개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지적이고 차분함, 이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들이 말수가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말이 적은 불통의 이미지로 가기보다는 자기의 지적이고 차분함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것으로 치환한다는 편지를 얘기죠. 쓰면 되지. 네. 내가 말을 잘 못하면 가끔씩 편지를 쓴다. 뭐 이메일을 쓴다. 네. 그런 분들은 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책 선물을 한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태어난 타고난 천성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좀 더 그것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주는 역할. 자기 색을 내면서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것이 이미지 컨설팅. 그러니까 단점을 살리는 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모두 다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주 중요해요. 네. 그러면서 내가 강점이 이거고 내 약점은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내 가족, 내 친구, 그리고 나랑 비즈니스하는 뭐 비즈니스 파트너, 고객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객관적으로 받아주는데 익명으로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익명으로. 네, 그러면 그렇죠. 의외로 내가 단점으로 생각한 거 이분들은 장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강점으로 생각했던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미지라는 건 내가 본 내가 아니라 사실은 타인이 본 나기 때문에 나는 상당히 되게 소심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되게 적극적인 사람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그럼 내가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업을 한번 하시면 놀라운 걸 느끼시게 되시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평가하는 나와 타인이 평가하는 내가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어떤 그 셀프 언밸런스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나은가. 그거를 이제 찾아가야겠죠. 이게 성격 교정에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신감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처럼 매력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 있는 그대로에 대한. 근데 어때요? 우리가 이제 되게,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남한테 평가받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보다도 남한테 내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더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성형도 하고 막 그래요. 요즘은 남자도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멋진 매력, 원래 그 말이 삭제가 됐던데 멋진 매력적인 것은 그럼 뭐
멋지게 꾸미고 뭐 이렇게 고치는 걸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은 그냥 성형외과로 가고 이 책을 읽지 말아라. 이런 그렇게 말을 사실 삭제되게 잘렸어요. 네. 삭제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비도 사실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닌데 그렇게 멋있다고 느끼고요. 저는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유재석이거든요. 유재석. 제 눈에는 유재석 너무 잘생겨 보이거든요. 사실 네. 되게 못생겼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저는 아무리 봐도 못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어요. 네. 겸손해서 그런가요? 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 거죠. 네. 겸손하고 남 배려 잘하고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유머러스한지. 네. 그러니까 남을 못되게 하면서 이렇게 웃긴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낮춰지면서 남을 높이 세우면서 이렇게 재밌게 하잖아요. 자기가 망가지면 네, 망가지더라도.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든 시키면 막 이렇게 온몸을 희생하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네. 사실은 처음에 시청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 네. 프로그램 처음부터 봤어요. 계속. 왜냐면 이거 분명히 잘 돼야 된다. 왜냐면 내가 유재석을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벌써 싹수가 보이네요. 그때도부터 뭐 엄청 뛰어다니셨어요. 네. 막 넘어지고 망가지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지금의 유재석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네요. 네. 네. 자기의 장점을 계속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뜯어 고치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정말 장점이 뭐고 쌍꺼풀이 없으면 좀 어떻고 코가 좀 낮으면 어떠냐는 네. 거죠. 그 안에 박경림 같은 경우 나도 예뻐지고 싶어요라고 네. 얘기는 하는데 네. 그 모습 그대로 박경림도 너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저도 네. 사실은 근데 박경림도 언젠가 제가 우연히 인터뷰한 걸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못생겨갖고 너무나 좌절감에 빠졌었다. 그러니까 가슴 얘기 하더라고요. 네, 난 너무 예쁜데 멋있는데. 멋있는데. 네. 그러니까 멋있음과 그냥 똑같이 누구처럼 생겨야만 꼭 예쁜 건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자신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은 당연히 해야 돼요. 네. 노력은 해야죠. 네. 근데 보시면 예컨대 김태희 같이 나왔다 처음부터 그럼 너무 좋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그렇겠죠. 그렇지만 김태희 같은 사람이 늘 인상 쓰고 그리고 늘 말하는 태도가 너무 안 좋다거나 나를 만나는데 하여튼 자세가 되게 안 좋아. 그리고 남이 말하는데 듣지도 않아. 계속 막 거울만 봐. 만약 그렇다면 그 여자가 얼마만큼 좋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좋을까? 그런 태도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게 다 비언어적. 그렇죠. 저거 거죠? 하더라도 날 보고 계속 웃어주고. 이야기해주고. 진짜? 이렇게 뭔가 같이 맞장구도 쳐주고, 같이 슬퍼하고, 기뻐, 희노애락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잖아요. 되게 부부간에 가장 갈등이 나는 것도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남편이랑 성격의 자주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사실은 한 사람의 이미지가, 다 똑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의 이미지, 그리고 회사에서의 이미지, 친구 만났을 때 이미지가 다 다르죠. 네, 다 다른데, 그 안에서 내가 남편과 어떤 식으로 내가 살 것이냐, 라는 것도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를 이해해도 물론 좋지만, 나는 이래서 이런 거고, 이건 이제 대화법이긴 하지만, 난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저런 거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 원래 이런 친구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제가 결혼한 지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 그런 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저요? 네. 부러워요, 진짜. 어머, 어떻게 해야 되지? 비결 빨리빨리 공개를 해주셔야죠. 비결 같은 건 없는데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살고, 이제 늘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런 걸 가르치니까 계속 웃으려고 그러고, 저희 회사 이름이 예라 보니까 왠지 긍정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름을 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진짜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녀들한테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딸도 예진인데요. 예를 좀 잘 지키라고 했더니 참 예의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계속 불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꾸 만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살 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너무 뚱뚱하면 그쵸. 불편하니까, 네, 내가 네. 불편하니까 그런 거고, 네. 뭐,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할까, 뭐, 어떻게 하면 더 뭐 세련되게 웃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네. 40 후의 얼굴은 본인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맞아요. 네. 링컨이 얘기했는데,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자세가 바르면 다이어트 효과도 크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자세 바르게 이렇게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정치인이라든가 기업의 CEO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 그 박사님 만나서 뭐 이렇게 컨설턴트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네. 일반인들은 사실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돈도 들여야 되고 맞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팁을 드리면 네, 될까요? 어떻게 무엇을 할 하면 때? 이렇게 그 정말 좋은 그 나는 화려한 말보다 소박한 눈빛에 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쓰셨는데 어떻게 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 호감을 가져야 영업도 잘 되고 일도 잘 그렇죠. 되고 뭐 사랑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너무나 지금 우선은 큰 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스스로를 예, 사랑하라. 예, 그 내가,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스스로 만족한지부터. 왜냐면, 그런 것들이 눈빛에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행복한지. 예. 그러니까 행복인지 아닌지 혹시 잘 모르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즐거운지, 그냥 하니까 하지 뭐. 오늘은 내가 왜 회사를 가는지 모르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생각보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멀리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예, 나의 이런 모습의 여성이 돼 있을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려면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되게 소중하다라는 거가 막 느껴지고 내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건 당연히 내가 겪어야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10년 후에 나는 정리가 있을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첩 쓰거든요. 네. 수첩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뭐 하는 것도 쓰고 일주일도 쓰고 그리고 이게 1년 목표. 저는 박근혜 수첩보다 더 저 수첩 써요. 네. 1년 이렇게 목표를 해요. 1년 목표에서 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체크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또 10년 목표도 있어요. 10년에 체크해보셔야겠나. 네, 10년. 10년을 이제 해놓고, 그 10년의 제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이전 10년 거를 제가 이뤘거든요. 한 90% 이뤘어요. 네, 90% 책에 그런 책도 있어요. 쓰면 이루어진다.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쓰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뒤에 또 막 쓰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2010년 됐을 때가 15년인가 그렇거든요. 2015년도에 다 보관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내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뭐 태도를 더 좀 해야 되고 또 태도하면은 사람들과의 약속을 좀 잘 지켜야겠구나. 예전에는 사실은 제가 되게 엉성하고 뭐 그 뜨문뜨문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덜렁거리고 이런 이미지가 20대 때 있었거든요. 근데 30, 40대 지금은 되게 꼼꼼하고 차분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돼요. 그게 제가 바꿔나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수첩을 쓰면서 약속을 지켜가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뭐 몇 분 전에 가 있으려고 한다거나. 예전엔 많이 지각했던 것 같아요. 뭐가 차가 막혀서 뭐 이유가 많았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네, 그렇군요. 네, 몸은 거짓말을 못하는 데에서 다만 오해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걸 제가 알려드린 거거든요. 당신은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 상대방을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지만 예를 들어 다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막 하다 다리를 꼬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지루한 거예요. 지루한 거. 그렇지. 내가 너한테 지금 지루하다 이런 것을 네네 그런 거 느끼는 거고 내가 열심히 그 사람 보면서 끄떡끄떡 하고 있더라도 눈은 이미 힘이 빠진 거. 그런 부분들 몸이 다 얘기하고 있어서 쟤는 인생을 참 재밌게 사는 애구나.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 내면에 자신감을 좀 갖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유형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유형에 맞게 아니면 또 다른 유형처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손 하나도, 예를 들어 손바닥을 가지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이렇게 손바닥을 보여주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 83% 정도 된다고 합니다. 83%. 이게 손바닥 예, 손바닥. 보여주면? 예, 근데 손등을 보여주면 52% 정도의 네. 설득력, 긍정적인 설득.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손가락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긍정적인 게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지 그렇죠. 마봐. 이렇게 하는. 똑같은 손 모양인데 내가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라는 걸 할 때도 손동작 어떤 거 하나 때문에 나의 매력이 되게 매력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는 걸 생각하면 배워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도 사랑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배려 뭐 이런 것들이 네, 또 네. 사랑하는 마음이 네. 어떤 몸짓에서 나오게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진지해지고 뭐 음. 이렇게 되는 네. 거 아닌가 싶고, 네, 네, 네. 그러려면 일단 오늘 당장 저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을까? 맞아요. 나의 약점은 네. 뭘까? 네, 네. 직장 내에서 나는 어떻게 보일까? 또 가족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그렇죠. 이런 자기 분석을 바탕으로 네. 해서 자기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 모습을 그려가면서 맞춰간다면, 그렇죠. 노력한다면 네. 누구나 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들. 네, 원래 하나님이 다 지으실 때 그러네. 다 그 특성에 맞춰서 아름답게 지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미지 컨설팅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때 자신의 능력을 되게 과장해서 보여주고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무조건 가리기 위한 것을 이미지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거는 잘 포장하는 네, 절대 아니라는 거. 네. 왜냐하면 상대방은 바보가 아니고 네. 또 정치인이랑 국민은 바보가 아니에요. 네. 잠깐 그 포장한 그 순간을 속일 수 있지만 네. 그 뒤 이렇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분하고 네. 나하고 뭐 한 번 보고 말 것도 아니고 또 맞아요. 10년을 볼 수도 있고 20년을 볼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보다는 내 강점을 더 살리자. 네.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더 멋지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네. 만드는 것이 네.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아까 8가지 유형의 네. 그 장점들을 다 갖고 있다. 그럼요. 네, 내가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인지부터 파악을 하고 네. 그 장점을 바탕으로 상대방한테 다가서는 거. 네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약점만 주로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매력적이세요. 근데 한번 써봐야겠어요. 장점이 뭐고 나의 약점이 뭐였을까. 그리고 저도 10년의 모습 이런 것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딱 쓰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네. 네. 이러한 강의를 사실은 이렇게 그냥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로 받아서 네. 이제 뭐 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한테 강의를 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엄마가 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까요? 들어요. 네. 네네. 왜냐면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이 우리나라가 왜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되게 그런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거. 그 상당히 크니까 그런 그 장점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것까지 활동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세요? 우리 박사님은? 저는 75세까지 일하는 걸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10년 뒤, 또 20년 뒤를 이제 하나하나 그려가고 있는데 크게 보면 가까운 10년. 10년 뒤에요. 10년 뒤에는 작은 거죠. 10년 후에 어떤지 그 전에 가 계시는지 보려고요. 네, 저는 우리나라 이제 친절강대국 대한민국 만드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99년도부터. 친절강대국. 그래서 그거는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여지는 무언가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배려 사업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이 비언어를 제가 연구했던 게 왜 웃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까? 왜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는 불친절하다고 느낄까?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근데 있어 보면 괜찮아요 라는 건 정말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있다 가는 게 아니니까 며칠 있다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친절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건가? 웃어야 되는구나. 그건 뭐 비언어고 하나하나가 다 비언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배려 있는 나라, 네. 강대국,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사람. 이 10년 뒤의 모습. 예. 그럼 벌써 다 이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5년째 됐는데요. 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건 저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친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네. 그리고 표정도 정말 좋아졌고 네. 뭐 밟으면 이제 미안하다고 먼저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네. 이렇게 이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네. 분이 많아진 거 보면 네. 제 목표는 벌써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럼 또 새로운 목표 또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쵸? 네네. 네. 근데 이제 큰 목표는 75세까지 일을 네. 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게 네. 75세까지의 목표고요. 네. 그 안에 이제 자근자근하게 그런 버티기 위해서 네. 후배들이 저라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네. 후배들이 나에게 배우고 싶을까라는 거 네.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 우리 박사님한테 직접 가서 컨설팅을 받기엔 너무 비싸니까 이 머라비안 법칙? 네. 이 책이 아까 보니까 13,000원. 네. 그 위스덤, 네. 지음 위스덤 출판사 이거를 딱 일단 읽으면 그렇죠. 예.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3,000원에 일단 네. 그 노하우를 우리가 다 체득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것만 알아도 정말 저도 아까 이 책 봤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유창한 언변에 목숨 걸지 말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은 지침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만 봐도 사실 우리 허은아 박사님 만나기 어려우니까 네.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이 책 읽어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자리. 고맙습니다. 네.